내 몸을 지키는 건강주치,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요즘 부쩍이나 햇살이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걸 보면서 아, 봄이 시작됐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절이 변화하는 환절기가 되면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봄에는 실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미세먼지와 큰 일교차, 또 바이러스 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방법, 환절기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알아봅니다. 문성중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요즘 코 막힘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코가 자주 막힐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흔한 것이고요.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그리고 비후성 비염이라고 해서 양쪽 콧살이 부어 있는 경우, 또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그 코 안에 숨어 있는 축농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코가 좀 막힐 수가 있겠군요. 근데 선생님, 요즘 환절기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일반인의 경우에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되게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실이 되고, 또 주 증상이 이제 코 증상도 있지만 그 몸살이라든지 오한, 아니면은 그 목이 아픔 등의 두통 같은 증상 등이 동반이 되지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적인 이제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끝없이 흐르는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다, 아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전형적인 질환 증상으로서 코막힘,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이 4대 증상이 있겠는데요. 이 증상이 있다고 오면은 알레르기 비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학적 검진을 하게 되는데, 코 안에 봤을 때 코 안에 점막 상태가 많이 부어 있다든지,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알러지 검사를 같이 시행해서 어떤 알러지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알러지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그거를 봐서 또 판단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증상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겠군요.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 하며, 이는 외부에서 오는 항원 물질입니다. 보통은 진먼지 진드기 가장 흔하고, 동물의 털이나 비듬, 꽃가루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80%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가장 흔한 원인 물질이 되겠고, 꽃가루의 경우는 풍매화라고 해서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날리는 풀의 종류가 제일 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비염을 감기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비염인지 알면서도 증상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큰 위험은 없고요. 굳이 제일 위험한 거는 본인이 불편한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맨날 이제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눈 비비고, 코 막히고, 코 막히다 보면 이제 그게 급성 축농증으로 이어져서 이제 누런 코가 나오기도 하고, 눈도 충혈되고, 귀도 먹먹해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말할 때 귀가 울려 들리니까 이제 말하면서 자기 귀가 울려 들리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때는 말하기가 깝깝해지니까 사회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심한 경우는요, 비염이 이제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천식으로 더 발전하지 않도록 교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염이 있다면은 비염에 그치지 않고 코 안에 용종이라든지
다른 뭐 축농증이나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는 의미에서라도 한 진료는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완전히 배제한 채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므로 이제 약물 치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에 뿌린 스프레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뭐 꽃가루 같은 경우는 회피요법이 가능합니다. 꽃가루는 이제 저희가 특정 시기에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만 약을 먹고 코에 뿌리고 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할 수 있겠고, 꽃가루도 역시 그 면역요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생활 속의 관리도 무척 중요한데요. 봄맞이 대청소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무턱대고 청소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코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무방비 상태로 청소를 하다가 보면 비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청소 후에도 한동안 미세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청소 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환기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건강을 위한 발걸음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예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갑상선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물고기 자세입니다. 자,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두 다리를 모아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양손은 골반 아래에 바닥에 내려주세요. 자, 마신 호흡에 팔꿈치로 바닥 지그시 밀어내며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그대로 가슴 활짝 열어 고개 뒤로 젖혀 정수리를 바닥에 놓아줍니다. 자, 이때 내 목과 어깨에 상체를 기대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며 가볍게 놓아주시고 어깨와 가슴은 활짝 열어줍니다. 자, 가슴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천천히 가늘고 길게 호흡을 5번 반복해줍니다. 자, 마신 호흡에 한 번 더 가슴을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양손 골반 아래에서 빼시고 이완합니다.